추가로 더한 문제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 보시면 작년이래. 지난 중간고사처럼 어, 이론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제출하시고 나서 오픈북으로 처음엔 클로즈북이고 그 다음에 실기 풀 때는 이론을 먼저 제출하시고 나서 푸실 수 있고 똑같이 실기 그 실습 문제는 스노보드에 올려 직접 그 지난번처럼 HTML로 변환해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예제 그 작년 기출 문제들은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그 시험 범위 아니었던 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시험 범위 지난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솔루션을 같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죄송해요. 그래서 요 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HTML 파일로 주피터 노트북 그 솔루션을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 간단하게 요 세 가지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주피터 노트북 그 콜앱을 하나 여시고 콜앱에서 지금 요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문제는 네.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렸는데 잠깐만. 잠시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반지름이 1인 원을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접선 방향의 선적분을 수식적으로 구하고 그린 시오렘을 통해서 구한 아날리티컬 인테그레이션 값과 오차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벡터 함수 fx, y가 주어졌고 이제 첫 번째 벡터의 성분은 x, 두 번째 성분은 x 플러스 y. 그러면 우리 선적분을 접선 방향으로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라인 인테그랄의 커브에 대해서 반지름 1인 원에 대해서 f와 dr을 내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f 내적 dx 만약에 세타로 만약에 그 맥의 변수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 했던 코드랑 같이 어, 연동해서 만약에 보시면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실습 예제 중에서 어, 이 뒤에 라인 인테그레이션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 두 번째 있는 요식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볼고요. 이때 함수 fx, y가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게 x, x 플러스 y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 벡터에다가 함수를 x, x 플러스 y로 수정하면 되겠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파라미터로 나타낸 서클을 반지름이 1인 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파라미터에 대해서 나타낸 r과 세타로 우리가 표현된 이 표현을 x, y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이제 dx, d 세타, dy, d 세타를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기 dx, d 세타 그다음에 dy, d 세타를 구한 부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대신에 여기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변수로 놓고 여기 함수 자체에 그냥 변수로 레디어스 이걸 1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dx, d 세타, dy, d 세타를 정하고 이제 적분할 때는 요거 두 개 내적하고 이제 요거 내적한 다음에 요거 내적한 다음에 그다음에 d 세타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f의 첫 번째 성분인 x 그다음에 두 번째 성분의 x 플러스 y를 얘랑 내적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얘가 지금 u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v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uv는 이 벡터 함수에서의 각각의 첫 번째 성분 f1과 f2를 uv로 받은 거니까 그리고 라인 스페이스를 100으로 했는데 만약 문제에서 뭐 200개로 쪼개라고 하면 200개로 쪼개고 그런 식으로 얼마나 잘게 d 세타를 쪼갤 건지
그거를 정하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었을 때 계산을 해보면 3.141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앞에서 제가 문제에서 얘기했던 그린 시오렘을 이용한 아날리티컬 인테그레이션과 오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그린 시오렘을 이용해서 아날리티컬 인테그레이션 하려면 어, 이 요 지금 라인 인테그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그린 정리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그린 정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지금 이 라인 인테그랄은 더블 인테그랄로 표현해서, 아니 파란색으로 이 클로즈드 루프로 커브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R에 대해서 컬을 구하고 여기에 k번째 성분에다가 dx dy를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컬 f라고 하는 거는 f1, f2가 있을 때 이제 G 성분을 빼고 생각했을 때 F1, F2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 라운드 라운드 X F2 빼기 라운드 라운드 Y F1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얘가 F1이고 얘가 F2잖아요. 얘가 F1, F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U 대신에 이제 F1이라고 생각하고 V 대신에 F2라고 생각했을 때 F2인 이제 V를 X로 미분하면 뭐죠? 이거를 X로 미분하면 1이죠. 그 다음에 얘를 Y로 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1이고, 그러면은 결국 지금 컬을 계산했을 때 얘가 1이다. 그럼 1인 어떤 어, 스칼라 함수를 이 영역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은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거로 했었잖아요. 이 영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반지름 1인 원을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 1인 원은 이 넓이가 어떻게 된다? r 제곱 파이가 넓이니까, 근데 반지름 1이니까 얘가 파이가 되겠죠. 이제 여기 함수가 1이니까 1을 곱해주면 그냥 이 적분값이 그냥 파이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파이는 3.1405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구한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이 3.141592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실제 파이 값을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그 넘파이에 정의된 파이가 있어서 여기 프린트 해보시면 3.14159226 해서 거의 한 8번째 자리, 9번째 자리까지 거의 똑같이 나오고, 만약에 오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차이를 빼주면 오차가 1.7763 곱하기 15에서 15승의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잘 안 보이나요? 넘파이.파이라는 그 우리가 정의 알고 있는 그 어, 무리수 파이, 그 파이를 이제 숫자로 받아서 요거를 구한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근데 거의 완전 이 정도면 거의 뭐 오차가 없을 정도로 잘 계산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이 문제를 음,
지금 접선방의 선적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수직방의 선적분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요거를 문제를 좀 바꿔서 한번 풀어볼까요? 만약에 접선방의 선적분이 아니고 수직방의 선적분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접선방의 선적분을 한 거고 수직방의 선적분은 f라는 벡터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 n이라는 수직방향의 그 미소 성분 곱하기 ds 요렇게 우리가 표현했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잘못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어떤 일정한 점에서 이 접선은 dx, dy라고 했을 때 제가 아마 반시계 방향으로 안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지난번에 아마 잘못 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정정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dx, dy가 있을 때 여기에 수직 방향 성분인 n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바깥쪽의 방향을 n이라고 하는데 노멀 벡터 n, 노멀 미소 성분 n이라고 하는데 사실 수직 방향 성분은 이렇게 안쪽의 성분과 바깥쪽의 성분 두 개가 있을 수 있고 이쪽의 성분은 어, dy, 마이너스 dx 그다음에 이쪽 성분이 마이너스 dy, dx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거 두 개 내적하면은 0이고 요렇게 두 개 내적해도 0이고 여긴 지금 dx, dy가 모두 양수 그러니까 지금 왼쪽 위로 오른쪽 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dx도 양수, dy도 양수인데 이 아래쪽 오른쪽 아래를 바라보는 함수는 x방향은 양수고 y방향은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dy, 마이너스 dx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왼쪽 위를 향하는 거는 x방향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dy, y방향이 양수니까 d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깥쪽 방향에 어, 이 수직 방향 선적분을 하기 때문에 이 n은 dy 마이너스 dx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s라는 매개 변수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이거를 f 내적 dy d 뭐 세타라고 하지 말까요? s라고 할까요? s, d 마이너스 dx d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요 n dx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거랑 차이가 여기서는 이제 dx d세타, dy d세타를 우리가 이 매개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dx d 세타 또는 여기서 지금 이걸 세타로 해도 되는데 잠시만요. 그냥 다 세타라고 할게요. 이것도 세타. 좀 더 통일성이 있으니까 여기 세타, 세타, 세타. 그러면은 이 dx d세타, dy d세타 대신에 여기 있는 dy d세타 마이너스 dx d세타를 내적해서 적분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수직 방향의 선적분,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얘가 접선 방향의 선적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이건 일단 지우고 여기서 한번 다시 보면은
만약에 이 문제를 지금 원래는 접선방의 선적분에서 수직방의 선적분을 바꾸면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바꿨다고 하면 여기서 뭘 수정해야 될까요? 일단 파라미터는 똑같이 x, y를 나타내는 좌표는 똑같은데 이 dx, d세타랑 dy, d세타를 곱할 때 여기 f에 곱해지는 성분이 결국 f1, 여기서 u라고 하니까 잠시만요. u라고 u, v가 f1, f2고 내적 dy, d세타 빼기 마이너스 dx, d세타를 곱하고 d세타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지금 이 성분, 이 성분이 u 곱하기 dy, d세타 그다음에 빼기 v 곱하기 dx, d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 적분을 한 게 이 녀석이고 그다음에 요 d세타를 곱한 게 여기 d세타가 곱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걸 적분하는 게 다 더하는 거 여기 포문에 대해서 다 더해서 합치는 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6.2831 85307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실제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스톡스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 이 수직 방향의 선적분은 다이버전스의 면적분과 같다고 했었고 그러면 지금 이 함수 f에 대한 f가 어떻게 되죠? f가 x, x 플러스 y였나요? 네, 요거의 다이버전스를 구하면 요- 이렇게 되죠. 플러스 dy x 플러스 y 그럼 x를 x로 미분하니까 1이고 그다음에 얘도 y로 미분하면 1이죠. 얘가 2가 되고 그래서 결국 보시면 이 다이버전스 오브 f가 2잖아요. 그럼 숫자 얘도 원래 x, y가 주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원래 스칼라 함수인데 그 스칼라 함수가 x, y가 뭐가 되든 간에 그냥 숫자가 2가 되는 그런 일정한 값을 가지는 함수다. 그러면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 면적에서 적분한다는 거는 이 면적 곱하기 2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결국 어, 1 곱하기 1제곱 곱하기 파이에서 파이 곱하기 2 하면은 6.28 뭐뭐뭐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코드랑 비교해 보시면 얘가 6.28318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6.25318로 이렇게 구한 게 실제 지금 라인 인테그랄 한 거의 값이고 우리가 이 라인 인테그랄 한 값이
실제 6.283 얼마가 나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2 곱하기 파이가 나올 거라는 걸 아니까 2 곱하기 파이에다가 라인 인테그랄을 빼주면 이거에 어, 아날리티칼, 요 앞에 있는 건 아날리티하게 구한 그 실제 적분값이고 이건 수치적으로 구한 수치로 각각 점들을 이렇게 100개로 나눠서 이 세타 100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선적분을 한 거의 값이랑 이제 비교해 보면 실제로 2 곱하기 파이가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나와서 프린트해 보면 6.28 여기 프린트 여기 제일 마지막 한 16번째 자리부터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오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엄청 간단한데 음, 우리 지난 시간 했던 이 큐빅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을 해보고 그때 x가 1.5일 때의 y 값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x가 쭉 나오고 그때 x에 해당되는 y 값이 쭉 있고 그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컨트롤 포인트로 구해지는 총 5개 그 폴리노미얼 다항식이 결정되는 함수를 찾는 게 그 큐빅 인터폴레이션이었죠. 그래서 큐빅 인터폴레이션을 들어가서 한번 코드를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여기 큐빅 인터폴레이션 했던 거, 큐빅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 했던 코드를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뒤에 뭐 미분값, 미분 두 번 미분값, 세 번 미분값 지금 이거는 보지 않을 거라서 일단 주석 처리하고 제가 아예 지금 문제에서는 요 데이터 포인트 값을 똑같이 줬거든요. 제가 연습 문제 풀 때 우리 실습할 때 했던 조건이랑 똑같이 줬는데 얘가 달라지면 이제 바꿔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여섯 개 포인트를 가지고서 스플라인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 간격마다 어떤 3차 방정식의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는 함수가 인터폴레이션 함수로 정의가 되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값이 1.5일 때 y 값을 구해보자라는 거라서 어, 여기 1.5일 때 1.5일 때 y 값이 3점 몇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 y 값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이 함수를 제가 자세히 볼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흐름을 보면 여기서 스플라인이라는 함수가 리턴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x, y라는 어레이의 벡터가 주어지면은 그 어레이의 벡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6개 포인트를 해당시켜주는 이제 두 개의 x의 어레이, y의 어레이가 주어지면 그 어레이를 받아서 이제 각각의 코에피션트 a, b, c, d를 구하고 a, b, c, d는 a 곱하기 어, x의 3승, 뭐 b 곱하기 x의 제곱, c 곱하기 x 더하기 d 이런 식의 그 3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코에피션트를 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해당하는 a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함수를 리턴하는 이 스플라인 함수 그리고 한 번 미분한 거, 그다음에 두 번 미분한 거, 세 번 미분한 걸 리턴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 리턴된 함수를 사용해서 이 함수에 x 값을 넣어서 지금 y 값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수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플라인 펑션에다가 얘는 한 번 미분한 거고 얘는 미분하기 전 원래 이 함수 그다음에 얘는 두 번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원래 스플라인 함수에다가 이 x 값에 1.5를 넣으면 간단하게 이 1.5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대충 3점 몇이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3.742028 이런 식으로 이 사이의 값을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도 되게 비슷한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이제 럼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하는 함수를 해봤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주어졌었냐면은 x1, x0, 그 다음에 y0에 해당하는 그때 함수값이 2고요. 그 다음에 x0, y0에 해당하는 게 x1, y0에 해당하는 게 0.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결국 어떤 좌표계에서 여기가 0,1, 여기가 0,0, 그다음에 여기가 1,0, 여기가 1,1 이런 식으로 주어진 4개의 좌표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z값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여긴 2, 그다음에 여기는 1,0이니까 여기 0, 여기 마이너스 1, 5. 그래서 지금 여기 의미하는 게 얘가 xy가 1,1일 때 z가 5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가 0일 때 z가 0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f x, y 이퀄 z라는 지금 이 x, y에 대한 함수가 주어졌고 지금 이 값이 어, 이 사각형 그리드에서 어떤 분포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점을 우리가 알고 싶다라는 상황을 가져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0.5, 0점은 딱 여기 가운데 점이겠죠. 가운데 점에서의 실제 이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이 값이 무엇일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코드를 지난번 했던 걸 보면은 이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코드를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얘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했던 코드고 그때 이제 x, y가 있고 z가 있는데 그때 사실 지금 여기도 어, x, y, z를 여기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다 파라메트릭하게 안 넣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여기 지금 좌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얘가 지금 뭐냐면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함수에서 받는 게 첫 번째가 x, 두 번째가 y, 마지막에 z 값을 받고 이 함수에 들어가 보시면 x에 대한 좌표가 두 개 있죠. 0, 지금 0하고 1이 들어가니까 아까 제가 그렸던 그 그리드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있다고 치면은 이 네 개의 점에 대해서 여기 x가 0하고 1, y도 0하고 1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x1이 여기 x1 위치고 여기 x2가 여기 위치고 얘가 0, 1 그리고 y도 똑같이 0, 1이 들어가서 y1과 y2를 결정하니까 여기 y 위치가 y1, y2라고 했을 때 얘가 0,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좌표가 이 두 개의 각각 x랑 y 좌표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얘가 0,0이고 얘가 1,0이고 얘가 0,1 여기 1,1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각각의 좌표를 이 x랑 y가 어, 정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v 값이 각각에 있는 이 z 값을 여기에 z 값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네 개의 좌표 값을 이제 여기 네 개 벡터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이를 곱해가지고 더한다는 게 그 x랑 y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금 여기가 xi, yi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상대적인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상대적인 x의 값 여기 요 값 정하고 그다음에 요 두 개 값 여기 z 값 여기 z값과 여기 z값의 상대적인 거리로부터 여기 값 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위치랑 상대적인 거리값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었죠. 거기에 구해지는 각각의 요 하나, 둘, 셋, 네 개 값의 z 값에 대한 웨이트 요 네 개의 z 값에 대한 웨이트가 여기에 이렇게 곱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요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하는 게 지금 요 뒤에 곱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의 첫 번째는 0,1 여기 0,1 그다음에 그때
해당하는 요 z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어,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 썼지만 코드상에서 사실 조금 네, 매끄럽게 생각한다면 요거를 x, y를 여기다 넣어줬어야 되는데 여기선 지금 다시 하드 코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줘야겠죠?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 x 좌표, y 좌표, 그때 z 값 이렇게 넣어주고 그때 x랑 y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을 넣어주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의 0,0, 0,1, 1,1 이런 식의 포인트마다 4개의 컨트롤 포인트로부터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때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0.5, 0.5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고 싶으면 아까 네, 이 함수에서 요 값들을 가지고 와서 만약 이 좌표나 이 값이 바뀌면 이걸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고 싶은 0.5, 0.5 해당하는 값을 보면 여기 대충 보면은 값이 뭘지 알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0.5, 0.5가 대충 여기쯤 되잖아요. 대충 요쯤 되는데 제가 좀 잘못 그렸는데 한 요렇게 요렇게 되니까 지금 대충 한 1.6보다 조금 더 작고 1.2보다 큰 그런 값이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을 실제로 주는지 확인해 보면 이렇게 그래서 1.5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된 값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풀어봤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했던 그 이 줌 파일은 공유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치기 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그 학부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잠깐 뭐 하는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거에 일단 첫 번째는 좀 느린데 웨어러블 로봇인데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모터 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입는 옷이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근육을 좀 보조해주는 그런 네, 로봇을 만들고 있고 그때 인공 근육이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건 열을 가하는 수축하는 그런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그걸 제어하는 시스템 만들고 네, 그런 어, 뭔가 동작 보조 그래서 동작을 예측하고 예측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근력을 보조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뭐 컴퓨터 영상 얼굴 영상을 보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생체 신호 같은 걸 뽑는 그런 어, 연구랑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함수로서 딥러닝으로 요 영상 자체를 표현하는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미지 픽셀로 연결된 데이터 표현이 아니고 그 픽셀을 이렇게 잘 보면은 확장할수록 이렇게 픽셀이 보이는데 이 일종의 생성형 AI처럼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이게 픽셀처럼 깨지지 않는 그런 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을 하고 있고, 뭐 컴퓨터 비전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봇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탐색해 나가는 그럴 때 필요한 딥러닝 모델들,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도에서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어,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물리적으로 어,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잘 시뮬레이션 하면은 실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요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이 물성 어떤 이 물체의 3차원 디멘전과 그다음에 실제 시뮬레이터 안에서의 이런 물체의 어떤 거동 같은 거를 비교해서 실제 시뮬레이션과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때 이제 컴퓨터 비전을 사용해가지고 어, 요 메쉬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역학적 해석 같은 걸 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거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담진 않았는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GPT 같은 걸로 이런 그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학습 모델 같은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서 GPT에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주 시험은 네, 프라임 인간 지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